여러분, 교촌점주, 교촌치킨 점주는요 웬만하면 안 내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돈을 많이 벌어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말입니다. 지난해 기준에 교촌치킨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4%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6,200만 원, 와 6,200만 월평균 매출이 교촌치킨 가맹점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교촌 점포 안 내놓잖아요. 그죠?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미크론이 닥치고 또 지금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교촌치킨의 점포마저도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12월에 점포 매물 수입니다. 3,500개입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는 카페에 올라온 매물인데 와, 이 매물은요 굉장히 폭증한 수치예요. 폭증한 수치. 이 지표를 보세요. 2020년 8월만 하더라도 1,363개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에는 2배가 넘게 늘어났죠. 3,03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지금 3,500개로 늘어났습니다. 3,500개로.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예, 교촌치킨 말고 배달 자영업자들 있죠. 배달 중심의 자영업자들. 여기도 지금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모바일 인덱스라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분석하는 것을 보면요. 지난 8월에 예, 이게 배달 중심의 자영업자, 배달의 민족에 등록되어 있는 자영업자 38만 명입니다. 38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석 달 연속 지금 하락하더니 지난달에는요 3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35만 명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배달 음식에도 질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배달 음식에도 질려하는 거죠. 예, 교촌치킨도 그렇고요. 그나마 그동안 잘 나갔다고 하는 배달 중심의 어떤 자영업자들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서 매물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12월에 이렇게 많이 내놓는다는 자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이미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나서 매출이 두둑두둑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인기 프랜차이즈나 혹은 인기 주점들 있잖아요. 예, 이런 데도 매출이 지금 적게는 60%, 많게는 90%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의 매출은 지금 12월 둘째 주도 마이너스 4.6%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17.2%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전달 대비해서 4.6%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앞으로 1월 2일까지잖아요. 1월 2일까지 하면 매출은 계속 빠질 거라는 거예요. 매출은 계속 빠질 거다. 예, 매출은 계속 빠질 거고 1월 2일에 가서 만약에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거리두기 강화하는데 제발 오늘이죠. 12월 22일이 오늘이네요. 예, 자영업자 총걸기 대회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예,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한 이러면 장사 안 된다. 예, 운영 제한 시간을 저녁 9시 어떤 데는 저녁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그 결국은 최악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장사 끝이야 이제. 이런 얘기가 그냥 술술 흘러나옵니다. 술술. 식당이나 카페는 9시 되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10시가 되면 사람이 없어요. 이거 안 닫으면 과태료가 엄청 세거든요. 예, 한 번 어기잖아요. 그러면 벌금이 150만 원입니다. 게다가 영업정지가 10일이에요. 두 번 어기잖아요. 벌금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20일입니다. 세 번째 어기면요. 영업정지예요. 영업정지. 네 번째 어기면 시설 폐쇄입니다. 시설 폐쇄.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렇게 최악인 와중에도 말입니다. 자영업자들 중에는요. 나 이거 못 지키겠어. 이거 나 못 지키겠어. 나 먹고 살 돈도 없어. 빚만 천지야. 이렇게 가면 나 죽어. 이러면서 말입니다. 24시간 정상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이 아니라고 이제는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요. 버틸 힘이. 예, 이제는요. 이들에게 생활비가 있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많이 늘어서 여러분 이게 대출에 대한 이자라도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10억이라는 대출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은 빚이 아닙니다. 예, 빚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통입니다. 이제 대출 금리까지 오르고 있으니 할 수밖에요. 물론 이 카페 업체는요 24시간 정상 영업한다고 했다가 결국 말입니다. 구청인가요? 동사무소인가요? 고발당했죠. 고발당해서 한 곳은 정지하고 한 곳은 또 고발 예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전국에 14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거는 폐쇄를 했고요. 앞으로도 10억의 빚이니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빚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자영업자들은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저는 12월, 1월 이때를 가장 최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실제 최악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요. 그만큼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자영업자들은요. 자영이잖아요. 스스로 경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을 찾지 않을까요? 저는 절대 포기란 단어는 입에 담지도 말고요. 하지도 말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될 굉장히 멀리 있는 아득한 희망이지만 그 희망의 끈앞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환전 TV 와서요. 하소연도 하세요.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자영업자들이 이게 창살 없는 감옥에서 누구하고 말도 못합니다. 누구하고 말도 못해요. 혼자 끙끙 앓다가 고통을 그냥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정환전 TV 보시면서 댓글로도 하소연하시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전화도 하셔갖고 하소연해서 푸세요.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믿고요. 그 언젠가는 그 희망이 현실이 될 날이 올 겁니다.